계속해서 이번 섹션에서는 계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계정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전 시간에 했었던 거래와 관련한 그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그림에 가다에 기입할 거래 종류를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자, 회계상의 거래. 회계상의 거래는 앞서 얘기한 대로 재무상태의 변동이 있고 그 금액을 화폐 가치로 측정 가능할 것. 이 두 가지 조건이면 회계상의 거래가 성립되어집니다. 자, 이때 이 회계상의 거래가 수익 또는 비용이 발생한 거래인가? 자, 이랬을 때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거래는 무슨 거래라고 했느냐면 가거래라고 했어요. 무슨 거래일까요?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어. 손익 발생 유무에 따라서 분류했을 때. 네, 교환거래가 되겠습니다. 교환거래. 잘 생각하셨어요. 여러분도 교환거래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갈 텐데 이 교환거래고 여기는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교환거래. 자, 발생을 했는데 거래금액 전체가 수익 비용이냐 그런 겁니다. 자, 이랬을 때 거래금액 전체가 수익 비용이면 그러면 요 납원 거래라고 그럽니다. 무슨 거래일까요? 전체가 수익이거나 비용이면 손익거래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아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래금액 전체가 아니고 일부는 수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고 일부는 여기서처럼 그 자산, 부채, 자본끼리 교환만 되어지고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같이 있는 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답은 그럼 무슨 거래가 될까요? 잘 생각하셨어요. 자, 손익거래와 교환거래에 합의한 거래에 나타나면 혼합거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 교환거래, 나 손익거래, 그 다음에 다 혼합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더 볼까요? 그림에 나타난 회계상 거래 충족 요건을 보고 이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라는 겁니다. 자, 좀 전에도 교수님이 회계상의 거래를 정리를 해줬는데 다시 한번 또 정의를 해요. 회계상의 거래는 현금이 들어오거나 현금이 나가거나 이게 아니고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넓은 개념으로 기업의 재무상태의 변화, 재무상태라 하면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 변동을 가져오는 경영활동 이것이고 이때 그 변동된 금액을 측정 혹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괄호 열고 추정이라고 했던 거 측정 현금 어쨌든 현금으로 화폐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하냐 이랬을 때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 우리는 회계상의 거래라고 본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거래와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는 공통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안 그렇다고 그랬단 말이지. 일상적으로는 거래이지만 회계에서는 거래가 아닌 것도 있었을 거고 뭐 계약 체결이나 이런 것들이었지. 반면에 일상적으로는 도저히 거래라고 볼 수 없는 화재나 도난 뭐 이런 것들도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보고 있었어요. 바로 이러한 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보기에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자라는 겁니다. 화재로 인해서 건물 한 동이 소실되다. 이거 일상적으로는 화재 났는데 뭡니까? 거래했다 그러면은 약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재 손실된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하여간 장부에 반영하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회계상의 거래입니다. 자, 니은 월급여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종업원 1명을 채용했대요. 종업원 1명을 채용하는 이런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일상적으로는 거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아직은 이 종업원과 관련해서
무슨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이 없어요. 언제 있을까요? 종업원의 급여일이 오면 이제 급여를 지급하거나 뭐 미지급하더라도 그때는 그 회계상의 거래입니다. 빚을 안고 있겠지. 급여 줄 날 못 줬으니까. 주면은 뭐 당연히 그 현금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되어질 거고, 그지? 예. 월급이라고 적겠지. 이쪽에는 월급은 아니지만 뭐 이제 급여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니은은 회계상의 거래는 아닌 겁니다. 아직은. 자, 그 다음에 디귿. 창고를 짓기 위해서 토지 300만 원을 매입하기로 계약하다. 이거 아닌 겁니다. 이것도 역시 아직 계약 단계에서는 아닌 것이고, 만약에 이런 문제에서 토지 300만 원을 계약하면서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했다. 예를 들어서 10%인 3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그 지급한 것 있죠. 그 30만 원 부분. 그 부분만 거래인 겁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이 뭘 의미하는지. 자, 그 다음에 리을번. 거래은행에서 현금 100만 원을 차입하고 이자 5%와 함께 2개월 후에 갚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 거래죠. 자, 현금 100만 원을 차입을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면서 빚도 증가한 겁니다. 여기까지 거래이고, 요거 이자 5%와 함께 2개월에 갚다. 요거는 그때 가서 또 거래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거래은행에서 현금 100만 원을 차입하다. 여러분. 그래서 기업과 리을이 회계상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회계상의 거래, 기업과 리을.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인 계정을 보도록 하죠. 자, 계정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게 되면 지금 말한 대로 오늘 요 앞서 섹션에서도 공부한 것처럼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회계상의 거래는 궁극적으로는 맨 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러한 거래 그 사건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앞서 배운 기업의 재무 상태는 어떤 변화가 있고,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변해서 또 경영성과는 얼마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보고하려는 것이 회계가 갖고 있는 목적이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해서 어딘가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즉, 거래가 발생하면 뭐가 변해? 자산, 부채, 자본 변동하고 수익하고 비용 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소멸하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그 항목별로 자산에 속하는 항목, 부채에 속하는 항목 있겠죠? 그 다음에 자본에 속하는 항목, 그리고 수익에 속하는 항목, 비용에 속하는 항목, 이러한 애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얼만큼이 들어오고 나가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기록하는 장소가 있어야 계산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때 이렇게 거래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계산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한 항목별로 이렇게 계산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기로 했던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우리는 계정이라고 해요. 계산하는 장소다. 계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회계상에 기록, 계산하기 위한 장소를 계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각각의 이제 그 하나하나의 계산하는 장소의 이름. 자, 현금이 들어오면 여기에다 적고, 현금이 나가면 오른쪽에 적고, 이렇게 현금만을 적고, 또 뭐 상품에 대해서도 또 상품이라는 애를 계정을 만들 수 있겠다. 그지? 또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도 만들 수 있겠다. 자, 부채로 가면 외상매입금일 거고, 이런 식으로. 그죠? 뭐 미지급금일 거고, 부채에 가면.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각각의 그 성격이 같은 것들끼리 명칭을 부여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장소를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이야. 그래서 회계의 계산 장소가 계정이고, 자, 이때 계산하는 장소 각각의 하나하나의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정의 왼편을 왼편 계좌 혹은 차변 계좌, 차변이라고 부르면 차변. 여러분은
차변 이래도 좋고요. 왼쪽 이래도 좋습니다. 왼편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계정의 오른쪽은 이제 현금이 나갈 때 적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계정을 대변 혹은 오른편 계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계정 계산하는 자리다 이런 뜻이야. 자리다. 자, 그러면 이 계정의 형식을 한번 교재에 가서 보고 오도록 하죠. 자, 계정의 형식. 자, 참고로 다시 와서 설명을 할게요. 계정의 형식을 보면, 자, 계정의 형식. 교재에 89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계정은, 이제 이 계정들을 쭉 여기 보면 이 계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계정 과목이라는 과목은 없을 거고, 자산에 속하는 뭐 현금이라는 애, 또 외상매출금이라는 애, 또 뭐, 토지, 건물 뭐 이런 애들을 다 하나씩 만드는 걸 의미해. 이렇게 장소를 계산하는 장소를. 또 부채에 가면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차입금 이런 애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제 만드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을 때 이와 같은 것을 이제 계정을 모아놓는 장부가 있어요. 이와 같은 계정을 모아놓는 장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총계정 원장 혹은 총계정 원장이라고 합니다. 총계정 원장. 계정들을 총 모아놨다 이런 뜻이야. 어렵지 않지? 계정들을 터서 장부 하나씩 이렇게 장부를 가지고 그 장부에 페이지를 할애해 가지고 1페이지에는 현금, 그리고 이 현금이 이제 많은 페이지가 필요하니까 한 5페이지쯤 떼어가 가지고 뭐 보통예금, 그다음 또 외상매출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정들을 모아서 하나의 장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얘를 뭐라 그래? 원장 혹은 계정을 모았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 이렇게 부르는 것이야. 자, 그러면 계정의 형식을 봤더니, 자, 계정의 형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요. 자, 두 가지 형태로. 첫 번째는 표준식 계정입니다. 자, 표준식 계정은 이렇게 딱 중간을 이렇게 가운데를 딱 잘라놓고 가운데를 먼저 딱 이렇게 자른 게 보여지지, 정가운데를. 자, 그래 놓고 날짜를 적고 여기에다가 적요, 뭔가 무슨 내용이냐 요거를 적는 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금액을 적도록 돼 있어요. 이 분면은 나중에 이제 분계장이나 이런 것들, 분계장과 원장 이런 거 얘기할 때 다시 와서 교수님이 설명을 할게. 분계장에 페이지를 적는 곳이야. 나중에 알려줄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똑같은 양식이 이렇게 따라 붙는 것이야.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동일한 양식으로 이렇게 딱 짜여진 게 표준식 계정입니다. 잔액식 계정은 이렇게 날짜와 적요, 분면까지는 똑같은데 차대변을 한꺼번에 이렇게 가지고 온 다음에 그 차변에 속하느냐 대변에 속하느냐 요번에 적을 내용이, 그래서 차변에 속하면 차라고 쓰고 금액 적고, 대변에 속하면 대라고 적고 금액을 적은 다음에 써나가는 방식입니다. 자, 어느 그 양식을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두 가지 양식이 실무에서는 거의 다 쓰입니다. 그런데 표준식 계정이 좀 더 실무에서 많이 쓰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요 위에 있는 계정 과목, 여기 표준식 계정 과목이 있죠. 표준식 계정 마치 뭐 같아? 이렇게 정가운데를 딱 잘라서 T자 같으지. 그래서 T자형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T자를 그린 다음에 왼편, 오른편을 이렇게 나누어서 계정을 적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T자 계정. 이게 바로 그러니까 뭐가 온 것이야? 표준식 계정을 약식화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약식으로 가져온 것이야. 되지? 자, 그러면 계정의 분류를 보면 계정은 크게 앞서 배운 대로 우리가 그 보고해야 될 재무제표가 어떤 애들이 있다고? 응, 맞았어요. 재무상태표라는 애가 있고 손익계산서라는 애가 있다라고 그랬단 말이지. 자, 그러면 계정도 이와 같이 재무상태표에 속하는 계정이냐 손익계산서에 속하는 계정이냐 이렇게 계정이 있는 것이야. 그랬을 때 자산에 속하는 계정, 여기 현금 미현금성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냥 여러분이 현금 이렇게 알아두도록 하자.
어려워. 이거 나중에 여기에 속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이제 개정 과목론이라는 이제 2학기 재무회계를 들어가면 상세하게 교수님이 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파헤쳐서 알려줄 텐데, 여기 보고할 때 이제 이렇게 이런 그 개정 형식을 쓰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건데, 여러분이 현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이런 등등등, 즉 그 기업의 경제적 부를 보고하는 구성 항목들, 이게 자산 항목입니다. 매출 채권 이런 애도 좀 어렵죠. 여기도 외상 매출금 이런 애들 생각하면 되고, 상품, 토지, 건물 이런 애들은 뭐 어렵지 않게 머릿속으로 그려질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부채 계정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계정에 부채 계정, 매입 채무 여기도 좀 어려운데 외상 매입금 일단 생각하면 됩니다. 차입금 잠깐 나왔었으니까 빌린 것 이런 것들. 그리고 자본은 뭐 1학기 상태에서는 요 자본금 하나만 알아두도록 하자. 자본은 자본금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이 이제 실제로는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으로 나뉘어지는데,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지금 매출, 뭐 이자 수익, 수수료 수익. 이 상품을 판매하면은 거기에 기업의 부를 증가시키는 내용이 있겠지. 이익을 붙여서 팔았을 테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용 계정에 가면 여기 매출원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매출에서 이렇게 매출원가를 빼면 그게 상품을 팔아서 생긴 이익이 되어지는 것이야. 이렇게 매출원가를 빼면. 네. 자, 그 다음에 뭐 급여, 임차료 이런 등등등이 다 비용 항목에 속합니다. 이런 이제 이 계정 과목 명칭들이 어떻게 분류되어지고 어떤 때 계정 과목을 쓰는 것인가는 여러분의 교재를 받은 사람들은 봤겠지만 36쪽부터 교재 36쪽부터 39쪽, 그리고 손익계산서 계정은 46쪽에서 48쪽까지 이렇게 그 계정 과목들을 쭉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그 회계 처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때 어떤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라고 지금 말한 그 페이지에 그와 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정의 분류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교재에 보면 실제 계정과 명목 계정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지만 하여간 지금은 여러분은 요 재무상태표 계정은 실제 계정이고 손익계산서 계정은 명목 계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재무상태표 계정들은 이런 잔액들이 남아서 다음 기로 계속 넘어가져요.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현금이라는 애는 예를 들어서 2019년 12월 31일에 현금이 500만 원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장부에. 그리고 실제로도 기업에. 그러면 2020년 1월 1일에 현금이 500만 원으로 시작한다, 이런 뜻이야. 그거까지는 이해가 가? 자, 그런 다음에 손익계산서 계정들은 한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 봐봐. 매출액이 1월 달에 100만 원, 그리고 12월 달에 100만 원 두 번만 일어났다 그러죠. 전체적으로 2019년도에 매출액은 200만 원 땅 계상하고 어떻게 돼? 다음 연도에 얘가 뭐 얼마부터 시작하고 그런 게 없지. 다 싹 손익계산하고 없어진 다음에 2020년도 1월부터는 어떻게 돼? 0에서 매출이 다시 시작되지. 0부터. 이래서 얘들은 일시적으로 1년 동안 이렇게 생겨난 애를 총체적으로 합해서 계산하고 난 다음에는 다음 그 기간부터는 다시 제로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얘들을 이제 명목 계정 혹은 일시 계정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애들은 실제 계정, 실제로 존재하고 영구적으로 거의 기업 활동이 계속되는 한 지속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도 거기 통제 계정과 평가 계정이라는 것이 91쪽에 있을 텐데요. 통제 계정, 평가 계정 이런 얘기들 교수님이 필요한 시기가 오면 되돌아와서 이 부분을 설명을 여러분한테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계정 기입의 법칙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야.
자, 계정을 기입하는 방법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교재에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한 번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해뒀다가 후에 이제 계정을 기입하는 방법. 자, 이 계정 기입 방법은 앞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구조를 생각하고, 그리고 교수님이 요 앞서 전에 그 섹션 1, 2에서 뭘 가르쳐 줬어요?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를 가르쳐 줬었지. 그 부분이야 바로.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 나간다는 것이야. 자, 모든 자산 계정은 자산이 증가하면 왼쪽 계정에 계좌에 차변 계좌 아까 말한 대로 왼쪽에 기록을 하고, 반대로 자산이 감소하면 오른쪽 계좌에, 즉 대변 계좌에 기록하기로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 계정은 부채가 증가하면 오른쪽, 반대로 부채를 갚아서 감소하면 왼쪽, 이렇게 계산을 하기로 한 거, 기록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본 계정은 자본이 증가하면 오른쪽, 반대로 자본이 감소하면 왼쪽, 이렇게 기록을 하기로 한 겁니다. 수익은 발생하면 오른쪽에,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면 왼쪽에, 이렇게 기록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에요. 자, 계정 기입 방법이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기입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다만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어디에 기인을 하느냐 하면은 재무상태표의 구조와 손익계산서 구조에 기인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잠깐 가서 보고 올게요. 거의 수업에 서두에서 보았던 것처럼 요 봐봐. 재무상태표의 그 계정식 요 구조가 있죠. 자, 여기 구조를 보니까 자산이 어느 쪽에 있어? 왼쪽에 있지.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 있지. 그래서 자산이 잔액이 왼쪽에 남아서 보고될 테니까 증가되는 쪽을 왼쪽에 적고 있어야 감소된 부분을 빼서 자연스럽게 계정에서도 자산이 왼쪽에 잔액이 남아있을 거라는 데 착안을 했던 것이야. 이 재무상태표에 그럼 만약에 재무상태표의 구조가 교수님 우리가 약속하기로 애초에 자산이 오른쪽이고 부채 자본이 왼쪽이었으면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계정기입 법칙이 완전히 반대로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의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떨까요? 대답은 어떨까?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약속하기를 회계에서 약속하기를 재무상태표의 구조를 자산을 오른쪽에 부채 자본을 왼쪽에 하기로 했으면 이 모든 계정기입의 법칙은 왼편 오른편이 완전히 반대로 기입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그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는 이제 그것은 왜냐고는 묻지 말고, 자, 어떤 거래가 자산이 증가한다, 즉 현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현금은 들어올 때는 왼쪽에 적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현금이 어떤 사건인가에 의해서 나간다 그러면 현금 자산이니까 현금을 오른쪽에 기입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자, 똑같은 맥락에서 수익과 비용은 수익이 오른쪽, 비용이 왼쪽이었어요. 자, 또 가볼까요? 자,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의 구조. 자, 수업의 거의 초반쯤에 배웠었던 것. 수익이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비용이 왼쪽에 있죠.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부분, 수익이 비용보다 많으면 당기순이익, 비용이 수익보다 많으면 반대로 이쪽에 당기순 손실 이랬겠다. 그죠? 자, 여기에 근거해서 모든 수익 항목의 금액이 오른쪽에 나타나도록 이렇게 계정에서도 오른쪽에 기입하기로 했던 겁니다.
오른쪽에, 수익은 오른쪽에, 그리고 비용은 왼쪽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계정기입의 법칙은 자산의 증가 왼편으로 적고, 감소가 되면 오른쪽 계정 계좌에 적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전에 또 이거는 다음 섹션에서 할 내용이고요. 앞서 전에 거래 8요소를 교수님이 강의를 했었잖아, 그지? 여기 가서 다시 한번 요것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었죠. 우리가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면서 공부를 했냐면, 봐봐, 자산의 증가를 자연스럽게 왼쪽에 놓고 있었어. 감소하면 오른쪽, 부채와 자본이 증가하면 오른쪽에 놓고 있었어요. 반대로 감소하면 왼쪽에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익의 발생을 당연히 오른쪽에 놓고 있었고, 비용을 발생을 왼쪽에 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이런 거래 요소의 8요소가 이렇게 왼편 오른편으로 분류를 하던 것도 당연히 교수님이 앞으로 계정기입을 하는 방법이나 분계하는 방법이나, 아직 분계는 전혀 얘기도 안 나왔어요. 분계하는 방법이나 그런 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그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로부터 모든 것들이 장부기입하는 이와 같은 체계가 전혀 다르지 않구나, 이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분류하는 그 단계부터 그 부분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자산 부분의 증가를 왼쪽에 놓고 감소는 오른쪽에 놓고, 부채와 자본을 증가를 오른쪽에 놓고 부채와 자본의 감소를 왼편에 놓고, 이러한 작업들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수익의 발생을 오른쪽에 놓고 비용의 발생을 왼쪽에 놓고 이와 같이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91쪽에 잠깐 보면, 교재 91쪽 가도록 하죠. 자, 어떤 부분이냐면 계정을 설정하는 것. 그럼 교수님, 계정은 어떻게 설정을 하게 되나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할까봐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원래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 보고 이제 누군가를 시켜서 읽어보게 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건데, 자, 요거를 통틀어서 계정이 뭔지를 정리하고 이 수업을, 이번 섹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의 설정. 계정이란 특정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항목들의 증감을 기록하는 개별 회계 기록 단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현금 계정은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와 감소를 기록하는 회계 단위이며, 외상매입금 계정은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와 감소를 기록하는 회계 단위이다. 계정은 개별 회계 기록 단위별로 설정하는 것이므로 각 항목들 독립적 단위의 계정을 두게 되는데, 예를 들어 현금, 외상매출금, 상품, 외상매입금, 차입금, 자본금, 매출, 매출원가, 무슨 뭐 급여, 인건비 나왔지만 이런 계정 과목은 없어요. 그냥 하여간 광고비,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금액을 집계하는 것이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설정을 해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데, 이제 후에 가면은 회계 기준에서 이제 보고 시에는 약속한 계정 과목들이 정확히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약속한 계정 과목으로 정확히 하는 부분은 그건 나중에 보고 시의 문제야. 그러나 이제 기업 내부에서는 얼마간 자기 기업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정확한 계정 과목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에는 얼마든지 그 기업에서 적합한 항목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서 계정 과목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섹션에서는
요번 장 3장의 거래와 계정을 배운 부분을 연습 문제 등을 풀어보면서 단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섹션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